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에비리뷰입니다. 오늘은 국내 격투단체 양대산맥, 검정의 블랙 컴백과 정찬성의 GFN에 대한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립팬이며 두 단체가 가진 매력과 특징, 선수층에 대해서 느낀 부분을 풀어서 블랙 컴백과 GFN을 즐겨보는 라이트한 격투팬 여러분들이 양쪽 단체를 모두 즐겼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두 단체를 나눠서 정체성, 선수층, 장단점을 짧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검정 대표의 블랙 컴뱃입니다. 시작은 5년 전 무채색 필름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의 삶을 탐구하고 몸소 체육관에 가서 선수들과 운동도 하며 자극적이고 격투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팬들과의 소통하는 능력이나 팬들의 여론을 살펴 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 선수 출신이 아닌 유튜버가 유튜브 시작 3년 만에 격투단체를 만들고 현재는 엄청난 규모의 격투단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검정 대표의 추진력과 실행력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찬성 대표의 GFN 좀비 파이트 나이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화려한 격투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정찬성 선수, UFC 랭킹 4위, 타이틀전 2회 등 할로웨이, 포이리에, 조제알도, 볼카nov스키 등 레전드들과 경기를 치른 뒤 공식 은퇴 후 차린 격투단체입니다. 좀비 트릭 컨텐츠를 통해 격투기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영향력도 키워온 정찬성 선수가 프로단체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수층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블랙 컴뱃의 선수층은 이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벌써 12번째 넘버링 대회를 개최하고 그 사이에 격투단체 최초로 리그전을 개최하면서 전국 각지의 국내 팀 선수의 보물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라이즈 대회까지 포함하면 아마 가장 경기텀이 짧은 대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는 국내 최강자로 거론되었던 모아이 김민우 선수, UFC 진출에 성공한 유수용 선수, 최근에는 원챔피언십에 뛰었던 진태호, 김대환, 김재용 선수 등 해외 단체에서도 활약한 국내 선수들까지도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모든 선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선수 대우가 굉장히 좋다는 게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GFN입니다. 이제 두 번째 넘버링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선수층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경기부터 이미 해외 무대나 RTU 경험이 있는 코리안 좀비 소속 선수들이 출전했고 AFC 무패파이터 출신인 유주상 선수, 그리고 김동현 선수의 제자 김상우 선수까지 상대 선수들은 비교적 인기가 적었을진 모르지만 실력이 입증된 많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게다가 2회에서는 로드FC의 강자 장익환, 블랙 컴백과 WG에서 뛰었던 강자 찬스 박찬수, 원챔피언십에서 7승 2패 5피니시 전적을 가진 윤창민 선수, 마지막으로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지만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황인수 선수까지 출전하면서 블랙 컴뱃과는 조금 다른 결의 강자들이 모였습니다. 블랙 컴뱃에선 뛰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로드FC 출신 강자와 정찬성, 김동현 체육관의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블랙 컴뱃은 여러 넘버링 대회를 거치면서 꾸준히 판정 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회사나 판정 논란은 있다지만 유독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타 격투단체에 비해 유튜브로 유입된 라이트한 격투 팬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들의 개최 실패나 부상 아웃입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제대로 조명받은 단체이니만큼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기가 있고 증명을 해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개최 실패가 굉장히 잦습니다. 게다가 명분을 만들고 도전하는 선수들이 탑독인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미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은 유독 블랙 컴뱃에서 많이 보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선수 하나하나의 스토리와 선수 간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오디션 등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선수들 간의 히스토리나 감정선을 보고 있으면 넘버링 대회는 절로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고스러움과 비용을 동반하는 도핑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탓하며 실행하지 않은 단체가 많았지만 더 권위 있는 대회사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컴뱃 멤버십을 통한 생중계입니다. 다들 유튜브를 통해 팬이 되지만 막상 직관을 가기엔 비용적으로나 이동이 부담스러운 이 부분을 멤버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번엔 GFN의 장단점입니다. 사실 아직 넘버링을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첫 번째로는 경기 진행입니다. 첫 대회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음향, 조명, 진행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켓팅입니다. GFN 1회, 2회 모두 티켓팅에서 서버가 터지기도 하면서 저도 이번 GFN 공이 티켓팅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티켓팅할 때 서버가 터지는 건 그럴 수 있으나 크림이라는 플랫폼이 안정적이지 못했는데도 고집한 부분이나 서버가 터진 뒤 안내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유튜브 중계가 안 되는 만큼 직관의 니즈가 많은 GFN은 티켓팅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층입니다. 유명 강자들이 1회, 2회 대회를 빛내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다만
선수들은 매 넘버링의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대회가 거듭될수록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소진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각 체급별로 탄탄한 선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2회 대회이니 단점이라 하긴 어렵겠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블랙컴뱃을 뛰지 않는 강자들을 모아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한 하바스 MMA,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은 물론이고 AFC와 로드 FC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 GFN으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랙컴뱃에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선수들이 드디어 뛸 수 있는 새롭고 규모 있는 대회사를 찾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대환 해설위원, 성승원 캐스터의 해설입니다. 같은 경기라도 두 분의 해설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의 몰입도가 몇 배는 올라가기 때문에 압도적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가 정찬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정찬성 선수를 내려치게 하려는 네티즌이 많지만 정찬성 선수만큼 월드클래스 선수로서 입증한 선수는 아직 국내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단순히 커리어뿐만 아니라 데이나 화이트의 열렬한 애정을 받았던 선수로서 이번 GFN 공의에 데이나 화이트가 직관을 오기로 했었고 UFC와 스토리를 만들어낸 선수가 GFN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컨텐더 시리즈 특별 경기를 GFN 무대를 빌려서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제대로 눈에 띈다면 UFC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선수들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떤 단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두 단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블랙컴뱃의 검정 대표도 정찬성 선수를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던 한 명의 격투 팬이며 정찬성 대표는 GFN이라는 대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인 블랙컴뱃을 많이 참고해서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상 견제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는 두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를 더 선호하는지는 개인의 차이이지만 두 단체 모두 한국 격투판을 부흥시키고 엄청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격투 팬들이 한쪽 단체를 까내리기보다는 차이점을 알고 두 단체 모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에브리뷰의 블랙컴뱃 GFN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12월 두 단체의 넘버링을 모두 직관을 가기 때문에 다녀와서 직관 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